그렇다면 이렇게 강해진 대책에 의해서 어디가 직격탄을 맞게 되나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공시가 6억을 넘거나 내년에 공시가 6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30평대 이하 신축 시장이 특히 직격탄을 맞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30평대 이하 신축에는 실수요만 있었던 게 아니라 투자 수요도 다 이제 몰려 있었거든요. 그동안 파리 체제는 장기 보유 공제를 전용 85제곱미터 미만에만 줬어요. 그러니까 34평 이하 주택에 모든 투자 수요가 집중되고, 그게 이제 실수요랑 투자 수요랑 합쳐지면서 소위 그 신축 30평대 가격에 약간 오버슈팅? 이런 이제 그런 과한 상승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더 말씀드리면 입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입주권이 뭔지 아십니까?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 예, 맞습니다. 그 재건축 재개발 같은 그런 사업은 일반 분양을 하는 건 분양권이라고 하는데, 조합이 갖고 있는 건 입주권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입주권은 지금은 공시가액이 없는데 입주 시점에 이제 입주 시점 이후에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대부분의 분양주택이나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거의 대부분의 입주권이 공시하면 6억을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럼 그렇죠. 공시하면 6억을 넘어가는 거를 투자 수요로 샀던 사람들이 양도세 절감 방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팔고 싶어지겠죠. 지금 외람되지만 살고 계신 신축 아파트가 공시 6억을 넘게 되시나요? 저는 내년에 넘을 걸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간당간당하고요. 내년에 넘을 것 같아요. 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자가 점유 상태라서. 네네. 예, 그냥 한번 파신 다음 제가 살려고 여쭤봤습니다. 책을 내셨었잖아요. 네네. 책 제목이 오를 지역만 짚어주는 부동산 투자 전략. 몇 권 팔렸어요? 뭐 1만 권 넘게 팔린 것 같은데요. 목표는 원래 내신 몇 부를 생각하셨어요? 목표는 그거 한 5배. 5배요. 네. 제목이 책 판매량을 5분의 1로 줄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오를 지역만 짚어주는 부동산 투자 전략. 내용, 이렇게 의미는 좋은데 너무 길어.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직격탄을 맞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혹시 똘똘한 한 채의 폭락,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까요? 예, 예. 그 파리 부동산 체제는 약간 위장된 똘똘한 체고 실제로는 다주택 체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주택 체제 속에서 특히 강세였던 신축 30평대 이하의 가격 독주가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진짜 똘똘한 한 채 시대이거든요. 진똘의 시대. 네, 줄여서, 그죠? 진정한 똘똘한 한 채. 진정한 시대인 것 똘똘한 같아요. 한 채. 네. 제 별명이 진똘인데, 네. 진똘의 시대가 왔다. 그 또라이나 돌의 그 똘이 아니라 똘똘한.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 9억짜리를 세 채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치자고요. 네. 한 채는 자가 점유고 두 채는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아니면 내년에 그렇게 주택을 구매하기로 생각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은 주택이 여러 채인 거에 대해서 종부세 부담이랑 양도세 중과 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이분들은 진짜 그냥 1주택을 유지하면서 더 큰 주택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913 체제 속에서는 진정한 똘똘한 한 채의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러면 이 9.13 대책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지는데, 그 안에서도 좀 어찌 보면 이제 차별화가 이루어지겠죠? 네네. 네. 어떤 식으로 차별화가 좀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20, 30평대 신축이 사실 주택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장에 대해서 뭐 독주가 끝난다, 가격 약세로 흐를 것 같다 이러면 전체 시장은 약세로 갈 것 같고요. 투자 수요는 공시가 6억 미만 주택을 뭐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양도세 경감받고, 이런 형태의 그 투자 방식이 내년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서울 경기권 아니면 비서울 이런 지역에 이제 투자 수요가 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라는 것이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진정한 똘똘한 한 채 시장으로 좀 차별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대형 평수다, 서울에. 네네. 하지만 그 서울의 대형 평수는 비중이 그리 높진 않죠. 네, 편의상 대형평은 국민주택 규모를 넘는 평수를 대형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40평대 이상이라고 통칭할 텐데, 40평대 이상의 비중이 1%도 안 되는 단지들도 있어요.
그래요? 전체 분양 세대수 중에서. 신축이요? 네, 예를 들면 600세대인데 6세대. 가젤 뉴타운에 분양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은 600세대인데 6세대. 그럼 지금 자금에 좀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에 있는 대형 평수를 지금 빨리 사야겠네요. 저는 대형 평수를 자가로, 만약에 자가로 하신다면은 대형 평수를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13 체제는 근데 이제 정말 그런 걸 다 정리하고 한 채로 가라고 계속 시그널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미리 현재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대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수요자들은 이제 하락장을 예상하셨으니까 언제 사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실수요자이면서 막상 또 주택을 싸게 사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실수요자들이 더 그런 깐깐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시세보다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첫 번째는 분양권이고요. 네. 그러니까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될 수가 있다면은 뭐 지역 불문 대부분 다 청약을 넣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축을 살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이미 준공된 주택을 살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입주권을 찾으려면 어디 가야 될까요? 조합사무실? 그 입주권들은 비슷한데요. 입주권은 말 그대로 조합원 거기 때문에요. 그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분양 사이트에 가시면 됩니다. 입주권 거래는 합법이어가지고 분양권 전매 금지와 달라서 이제 살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매도 압력이 높아진 그런 다주택자들이 좀 싸게 파는 거를 살 기회도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내년 공시가액을 보면은,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요, 내년에 공시가액 발표되는 걸 보고 시장 보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천천히 사려고 했다가 매수 시기 놓치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과거 6년 동안은 천천히 사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실수요자는 그냥 뭐 당장 사라 약간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약세장 전망하면서 실수요자들은 저도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지금 사라고 하는 거죠. 매도 압력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구축을 사실 거면은 기다렸다가 사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 그 진정한 똘똘한 한 채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 종부세가 강화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세금 부담을 피할 수는 없는데 이 진정한 똘똘한 한 채를 좀 보유하는 어떤 현명한 전략, 방법 이런 게 있나요? 그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요. 네. 부부가 공동 소유하게 되면은 부부가 각각 소위 한 채를 갖게 되시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주택 가격을 반으로 나눠서 갖는 그런 개념이어가지고, 그리고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제 9억까지는 또 공제받거든요. 그래서 큰 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게 종합부동산세를 정말 굉장히 감면받는 방법이어서 지금부터는 이제 부부간 증여가 좀 많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사이도 좋아야 되고 어떤 협조, 공조 체제가 잘 이루어져야지 이게 이런 집으로 엮인 부부면 굉장히 공조가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6억 이하 그 풍선 효과 네. 이걸로 인해 이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근데 이제 공시 6억 넘는 그런 고가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공제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에 풍선 효과로 공시 6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 다시 보는 그런 투자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서울을 기준으로 그런 분위기가 약간 또 있다고 느껴지는 게, 소위 예를 들면 그전에는 강북도 뭐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 뭐 이런, 아니면 서대문구 이런 중심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다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그리고 강남권에도 영등포구, 그 다음에 강서구,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투자 수요가 다시 넘어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풍선 효과들이 서울을 또 벗어나면은 뭐 김포, 남양주 또 신도시 다 포함되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 시장은 서울 중심 시장이라기보다는 그 소위 제가 책에서 자주 말해왔던 서울 세력권, 서울과 그런 근교 도시의 시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주택자인데 주택을 좀 더 하나 더 투자용으로 혹은 뭐
실거주 목적으로 한 채를 더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분들은 지금 구입수요자금 대책 하에서는 일시적 이주택자가 소위 약간 규제의 사각지대인데 그 일시적 이주택 전략을 활용해서 이제 양도세를 절감받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실 분도 많아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만 작년부터 달라진 거는 일시적 이주택자라 하더라도 이제 양도세를 절감을 받으려면은 이제 신규로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거주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2년 거주하셔야 되기 때문에 소위 이제 이사를 다니면서 내가 일시적 이주택자가 되겠다. 근데 그거는 어떤 의미로 진짜 실수요거든요. 자기가 이사 갔다는 거는 거기 거주한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 그거야말로, 살아야 되니까. 예, 실수요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다니면서 일시적 이주택 전략을 하실 분들은 뭐 실수요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가장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지방에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무제한적으로 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하신 분 신고한 게 600채가 넘었잖아요. 네. 한 분이 상위 10분이 평균적으로 거의 다 600채씩 갖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거의 안 내세요. 왜냐면은 종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에 공시 6억 미만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변경 913에서는 913 체제에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고 공시 6억 3억 미만이더라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종부세 합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무제한적으로 늘리고 뭐 지방에 있는 뭐 아파트 단지 몇십 개씩 막 사들이고 이런 행태가 종전에는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종합부동산세라는 보유세 부담이 좀 강화되었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그렇게 막 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